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5,600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64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이 오늘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금융당국의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 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6도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을 앞두고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기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 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그야말로 전국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된 서울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한강공원. 밤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달하면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밖에 나온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시원한 음료는 필수.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 연신 열기를 식혀봅니다. 돗자리에 누워 강바람을 맞다 보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됩니다.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잊어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더위에 지친 건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산책은 어렵고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하고 숨도 항상 헐떡거리고 물도 필수고.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전국 평균 8.8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권은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토나 고열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도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공식 관측소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부산도 이틀 연속 38도를 웃도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를 식힐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도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 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에서 법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 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TF안엔 없고 법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5차례 전체 회의, 9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6천선 회복을 노리다 반등에 실패해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내린 20만 7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64% 내린 1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내일의 등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문화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에 맞춰 방송인 랄랄이 SK하이닉스 투자 손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투자 고수로 알려진 중식 셰프 여경옥도 레버리지 ETF 투자로 60% 넘는 손실을 봤다고 SNS에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투자 열풍과 큰 손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4, 5천만 뭐 좀 날렸다면 4, 5천 말리고 우스워요. 금방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국민주 삼성전자와 우량주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사두고 기다리던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NS의 수익 인증과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거란 기대 속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좀 휩싸이고 있다. 이 흐름은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열풍으로 이어졌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 문화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주가의 등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삼전닉스 열풍의 이면엔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만든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예금 토큰을 이용한 국가 사이의 지급결제 구축 사업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해 주요 기능 등이 안정적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29일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집중 조사 결과 모두 346건이 적발됐습니다. 펜토셀 해킹 피해로 과징금 540억 원이 부과된 KT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Pues se trata del primer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un país de Asia y un país de América Latina.
Como chilenos, nos sentimos orgullosos de ese privilegio.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해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겁니다.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2차 전지 주 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사흘 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현재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우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서 일본 경찰과 소방이 어제 오후 매몰된 사람 1명을 구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이 제지 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직후 굴뚝이 무너지면서 모두 1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은 이 제지 공장에 매몰됐던 11명 전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까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사마치의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1명이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던 이온 쇼핑몰에서는 3명이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을 따지면 오늘 오후까지인데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이 재개되겠네요. 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야스시로시 등을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3명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이온 쇼핑몰에 대한 수색 작업도 오전부터 재개됩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대피소 400여 곳엔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 8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14,00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돼 있어서 폭염으로 인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르면 월요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요 기반 시설이나 공장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진으로 운행을 멈춘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재개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칸센 운영사인 JR 큐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은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첫 열차부터 상하행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는 줄어들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오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고속도로도 폐쇄돼 있어서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잇는 급행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됩니다. 다행히 주요 항구는 응급 복구를 마쳐서 물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장 건설 공사는 재개됐지만 제1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며칠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3개 공장도 오늘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진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다른 지역 공장에서의 차량 생산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해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사흘 만에 교전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공격 재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군은 어제 엿새 만에 대이란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응해 게슘성과 부쉐르 등 이란 남부 지역에서 이란군 미사일과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란 게슘섬에서 민간 주택이 공격을 당해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매체는 현지 시간 30일 오전에도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학생 기숙사 단지 2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재개에 이란 주민들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گستردگیش از این جانب میتونه باشه که یه جنگ جهانی اتفاقا رخ بده و من باز دوباره پیش بینی میکنم که در آینده یه شورشی هم دوباره داخل ایران به راه بیفته.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공급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석 대를 파괴했고 나머지 석 대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도 공격해 드론 경납고 2곳과 항공유 저장시설 1곳을 파괴했다며 미국을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기반시설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도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자산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란군의 전투기 파괴 주장에 대해서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 F-15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기를 파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거나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미군은 또 이란 국영 매체가 민간 유조선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었다고 보도한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재개와 함께 이번에는 주변 중동 국가들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격했고 어제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서는 미국과 그리스 소유의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 설비와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격이 산발적 수준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미군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오늘 중동 전역에서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다며 민간인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hile damage or disruption to critical infrastructure has been reported in Iran, Kuwait, Saudi Arabia, and Egypt, and calls on all parties to uphold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by protecting civilians and civilian vital infrastructure.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와 유조선 공격에 앞서 나선 가운데 이 사우디는 오늘 홍해에서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해상방위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차례라며 대규모 공습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개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시작으로 산불에 가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유럽을 덮친 산불은 이제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확산하고 있고 헝가리에서는 가뭄에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산불이 잦아들면서 대피했던 주민 22만 명 가운데 14만여 명이 귀가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주 또 한 차례 폭염을 앞두고 있지만 일단 산불 불길이 잡히면서 국가 비상사태는 해제됐습니다. 서유럽은 잦아들었지만 이번엔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스 남부에선 8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Έχουμε ακόμα μπροστά μας δύσκολες μέρες και έναν παραδοσιακά δύσκολο μήνα. Ζητήσω από όλους τους συμπολίτες μας τη μέγιστη προσοχή. 헝가리에서는 가뭄에 다뉴브강 수위가 23cm까지 낮아지면서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일한 원전인 팍스 원전의 원자로 4기 가운데 1기의 가동이 이례적으로 중단됐습니다. Egyszerre megdöbbentő és szemeggyönyörködtető, hogy ez hova vezet, vagy mi lesz ebből, hát ezt nem tudjuk, ez valószínűleg 루마니아 당국도 다뉴브강의 유량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자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가동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선 낮은 수위 때문에 유람선이 좌초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빙하기에 생존한 것으로 보이는 매머드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뉴브강은 10개국을 관통하는 유럽 최대 하천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 구간에서 역대급 저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들어 영국에서도 기록적인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잉글랜드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가뭄이 선포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영업 중이던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대피하던 손님 일부가 다쳤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지역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 건물 내부 천장이 철골과 전선들이 마구 엉킨 채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 오후 6시 반쯤 영업 중인 1층짜리 식당에 천장 상판이 통째로 내려앉은 겁니다. 당시에 식사하던 손님 60명 정도가 다급히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전신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부산 구포동에서 저녁 8시 20분쯤 빌라 한 동이 정전돼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퓨즈가 끊긴 거로 파악했습니다. 열대야가 덮친 전남 여수에서도 변압기 고장으로 248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에선 한 아파트 집안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이후 회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오후 5시 반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119 측은 하천에서 깊은 곳은 수심이 2m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김포행 여객기가 한밤중에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승객 220여 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예정 시간보다 17시간여 뒤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실제 코인 투자 사이트를 사칭해 120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를 저지른 20대 주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일당은 대역 배우를 내세운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5천만 원의 리플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매월 75에서 90만 원 정도의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죠.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고용한 대역 배우였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0월 실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의 이름을 따라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71명을 상대로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도용한 원본 사이트의 신규 상품 출시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과 허위 기사로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매달 최대 1.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5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해외 거래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최초 가짜 사이트 제작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였고, 경찰은 20대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대역 배우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 데 이어 해외 거래소에 옮겨진 173억 원을 긴급 동결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합하면 범행 규모가 2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용수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40도로 예보돼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도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벌써 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 제주 2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가는 대조기에 접어들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5,600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64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이 오늘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금융당국의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6도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앞두고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기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율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2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2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검은 합수본이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합수본은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첩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 A씨가 경기 김포 지역 투표소에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이미 조정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거라며 어제 안건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의 구형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수용시설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중 하나인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 시행됩니다. 해당 강화 조치로 기존 기본 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의 가치 70%를 포함해 1,000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 밤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음주운전 우려지역 733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되찾은 애플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각각 1년 전보다 16%, 20% 상승한 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정세인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 내용 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먼저 애플과 아마존 실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가전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 속에서 고객들의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15.5% 증가 1,08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의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11센트는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관세 환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애플의 이익은 월가 예상치인 주당 1.8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인 538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애플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매출은 가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보통 구매가 둔화하는 이번 여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기관인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EPS는 5.75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82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3.7%로 월가 예상치인 12%를 웃돌았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마존의 지난 12개월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는 76억 달러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정부와 AI 계약을 확장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also investing up to $50 billion to expand AI and supercomputing infrastructure across all GovCloud, secret, and top secret regions. 네, 뉴욕 증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9% 상승한 52,209.5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67% 오른 7,437.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8% 상승한 25,122.18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의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치를 웃돈 데다 자본 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0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무려 15.51%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19% 오르는 등 최근 거세 매도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인 것도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0.1% 상승해 5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인 0.3%를 밑돌았습니다. 전 품목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5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 0.5%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투자 자문사들은 이 PCE 지표 하락을 보인 금리 동결은 이쯤 되면 정당화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수하며 책임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입 총액은 종가 132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47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SK스퀘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온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개인 자격으로는 처음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지 46곳에서 최근 5년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346건 적발됐습니다. 운영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로 주택 구매 잔금을 치르거나 토지 주택을 222억여 원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용산, 성남,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 국토부가 40여 곳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상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다수 적발했는데 소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한 법인은 용산 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 원을 잠깐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회사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에 8억 원을 빌리고선 대출금을 빚 갚는 용도로 빼돌렸습니다. 회사 운영 목적으로 나온 은행 대출금 8억 원이 사실상 용산 집 사는 데 쓰인 셈입니다. 또 다른 법인은 경기도 성남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주주회사로부터 32억여 원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 탈세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강서구 땅과 주택 19건을 222억 원에 사면서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습니다. 계약일을 속이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신고에 따른 각종 의무를 피하거나 거래 가격을 낮춰 세금을 덜 내려는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이상거래 1000여 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346건, 위법 의심 행위는 457건. 가격 계약일 거짓 신고라든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의심 행위를 발견하였고요.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협회 운영의 난맥상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현대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란 말이 있다며 회장도 감독도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담는다고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명보 전 감독에게 빵집 앞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후배들,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나쁘끄럽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며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청문회 도중 충분히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정 전 회장에게 정 선배에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문자했고 5분 뒤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에서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도의적 사과였고 실제 질의 과정에서는 축구협회에 할 말을 모두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또 범행 동기는 물론 남성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50대 A씨는 구속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신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도 피해자는 흉기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와 범행 동기,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은 이유도 조사 대상인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SNS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정재환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던 피해자를 무차별 공격하고 저항 능력을 잃은 뒤에도 지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승용차에서 마약 도구가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를 몬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제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오늘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강진으로 굴뚝이 무너져 8명이 숨진 제지 공장에서 1명이 구조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벌인 수색 작업에서 매몰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발견돼 구조됐다고 전하면서 구조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지 공장에서는 지진으로 굴뚝이 무너지면서 11명이 매몰됐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규슈 지역의 신칸센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오늘 일부 구간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칸센 운영사인 JR 규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은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첫 열차부터 상하행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상하행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요르단 알 아지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세대를 비롯한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공습해 드론 경납구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سپاه هشدار داد کشورهایی که در کمک به متجاوز دخالت دارند اگر رفتار خود را اصلاح نکنند پاسخ سختی دریافت خواهند کرد.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SNS를 통해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혁명수비대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후전 결렬후 전후는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중해 인근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선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홍해에선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교전 강도가 격화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를 이끄는 신유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훈과 짝을 이룬 혼합복식도 세계 랭킹 1위인 만큼 금메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삐아기에서 마더니급으로 성장한 한국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에 집중합니다. 최근 신유빈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4월 한국 여자 최초로 탁구 3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단식과 복식, 단체전 등 거의 모든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신유빈에겐 항저우의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복식에서 전지희와 짝을 이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모두가 바라지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따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종훈과 함께 환상의 콤비를 이룬 혼합복식 금메달도 노립니다. 혼합복식 세계 1위인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초 남녀 단식에서 각각 세계 1위인 중국의 왕추친 수닝사조를 꺾고 US 스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왕중왕전에 이어 또 한 번 최강 중국조를 꺾은 만큼 금메달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시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항저우 때보단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세계 랭킹 12위인 한국 남자 간판 장우진도 항저우에 이어 2대회 연속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키움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LG 선발 임창규는 6이닝 3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째를 올렸고 타석에선 오스틴과 송찬희가 홈런포를 터뜨려 5대3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과 카스트로, 김태군의 홈런을 앞세워 선두 삼성에 12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도영은 32호 홈런으로 오스틴의 한 개 앞서 홈런 선두를 지켰습니다. 9회 말 이도윤이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한화는 롯데의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고 두산도 8회 SSG의 불펜을 두들겨 5대3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KT는 안현민의 연타석 홈런과 힐리어드의 솔로포 등에 힘입어 NC의 3경기 연속 10득점을 올리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현장 경험이, 또 기업에는 검증된 인재가 필요한데요. 경기도의 청년 직무실습 프로그램인 드림링크가 학점과 급여는 물론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청년 취업에 든든한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채원 씨. 도내 스마트팜 기업에서 전공을 살려 디자인 실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실습을 마치면 학점과 함께 지원금 20만 원도 받습니다. 원하는 그 희망 전공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걸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 입장에서도 직무 실습은 우수한 인재를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또한 학생이 가진 역량을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잘 결합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직무 실습 참여자의 연계 취업률은 66%. 현장 경험이 자연스럽게 정규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능력을 회사에다가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에서 얘 일 잘하네, 괜찮네 하니까 이제 뽑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지난 2019년 시작된 드림링크엔 지금까지 대학생 1,800여 명과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90점, 기업 89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연결시켜주고 청년들은 지역에 좀 더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점과 급여, 실무 경험의 취업까지. 드림링크가 청년과 기업을 잇는 청년 취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벌써 9일째 열대야가 예상되는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선 경남 양산은 오늘도 또다시 40도로 예보돼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한 일사의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부산과 양산, 김해와 창원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 제주와 부산 27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지속했습니다. 오늘 질환에 유의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열기는 쌓여만 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며 서울에서도 37도에 달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